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한 2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지금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 비상장 주식 평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의 평가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여 주당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작업들은 회계사님들이 좀 많이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올해 다수의 회사들을 상대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법인세법 신고한 3개년도 과거 이제 기준금액에 대해서 이제 총 3년 동안의 가중평균 이제 배수를 산정해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일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일상 재무상태표에 이제 해당하는 세법상 이제 그 계산 근거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이제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에 대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주식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은 비상장 회사 관련 소송이나 아니면 공동사업장과 갈등 같은 거 이렇게 사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우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들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하는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른 경우도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회계사님께서 좀 많이 이제 하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유니콘 기업이죠. 네. 무신사 패션 플랫폼이나 네. 아니면 이제 쿠팡과 같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이제 회사들의 예전 이제 투자 사례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를 받고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는 소송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 이런 이제 분쟁이나 법적인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많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평소 비상장 주식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에비타라는 용어의 몇 배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에비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세전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전이익은 이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고정자산들을 취득을 하죠. 그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이제 가산을 하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나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이제 순이자를 이제 가산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이제 영업에 필요한 그 이제 영업 가치를 이제 기준이 되는 영업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비상장 주식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투자 단계별로 좀 정형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드 투자, 그리고 시리즈 A, B, C, 가끔은 D나 E까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프리 IPO라고 해서 이제 상장 직전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 가치는 20억 이하 정도, 그리고 투자 금액은 5에서 10% 지분. 그리고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억. 그리고 시리즈 B는 200에서 500억.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요. 투자 단계가 좀 뒤로 갈수록 기업 가치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때의 그 투자 규모는 이제 좀 천차만별이고요. 특히나 프리 IPO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매각하는 투자냐,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산업이냐, 그리고 프리 IPO 투자를 받는 사유가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리 좀 유보금을 채우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비라든지 새로운 그 제조 시설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프리 IPO는 조금 되게 다양하고 그 전에 이제 초기 단계로 갈수록 투자 규모라든지 기업 밸류는 좀 정형화되어 있긴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한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제 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제가 물론 조금 전에 에비타라는 용어를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뭐 제조업, 바이오 기업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요즘 뜨고 있는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실제로 투자 가치를 산정을 할 때는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뭐 추산을 해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밸류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유보금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받는데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에비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그 바이오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성공을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 개발로 인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걸로 추산되는 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투자 시에는 뭐 기존 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기업과 좀 비교를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게 되고 네. 퍼라고 해서 이제 PER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상장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물론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펄을 좀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펄한 이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데 네. 투자 대상 기업과 유사한 업체 아니면 다른 유사한 비상장 기업의 투자 사례들을 이 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가령 요새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폴더블 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효하죠.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유리, 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네. 이제 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유리는 플렉시블 글라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 중에 많이 알려진 기업이 이제 독일에 쇼트사가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새로운 기업이 있는데 유사한 네. 것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역시 이제 플래시블 글라스를 제조한다면 이 기업 가치는 쇼트사와 비교를 해서 쇼트사의 해당 사업 부분이랑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 이제 시장 가치는 어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고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비교해서 이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요즘은 뭐 또 테슬라 요건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술 상장 특례 등으로 인하여 아직 수익이 좀 본격적으로 네. 발생하지 않은 성장 단계 기업도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기업 가치 산정 방식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이 있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다른 시각에서는 뭐 글쎄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이제 벤처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저희가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네. 뭐 최근에 뭐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뭐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중고 마켓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 기사들을 보면 최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고나라 플랫폼이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라는 그쵸. 그 카페가 있었고 그 중고나라라는 카페는 가치가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수준으로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거래가 네. 됐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사례들을 이제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지금 또 당근마켓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근마켓은 이제 중고나라가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그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네. 그 이제 거래를 하게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근마켓은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뭐 당사자들이 직접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중고나라라는 이제 카페는 1000억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당근마켓은 이제 수익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네. 수익 구조도 없고 단지 그 전국적으로 거래하는 망을 지역에 이제 특화를 해서 네. 이제 모바일로 특화를 시켰다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치는 이제 가치가 최근에는 3천억 밸류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가치가 뭐 A라는 투자가 하나가 일어나면 그쪽 시장에 일어나는 다른 투자들이 말 그대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발생합니다. 네. 왜냐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A가 1000억이니까 이 A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뭐 신선하고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 이제 지금은 플랫폼이죠. 네.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뜨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쳐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저도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에 좀 예전에 좀 투자가 좀 편하게 또 이루어졌던 이유도 사실 바이오 기업은 이제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네. 직원들 내보내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비커랑 실린더랑 현미경 몇 개 넣고 네. 계속 연구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그만큼 사업이 또 고도화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높은 가치로 계속 뭐 투자가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우려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결국은 뭐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새로운 포지션을 해가지고 알리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투자 수요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결국 뭐 그 투자든 뭐든 자산 가치는 결국 뭐 수요와 공급이 그렇죠.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내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만 아는 기업을 좀 발굴해내고 싶다. 그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기업 발굴 루트는 이제 크게 뭐 네 종류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다른 투자자로부터 소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투자의 세계는 대단히 냉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짜 점심이란 없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자금 구해와가지고 투자를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데모데이나 뭐 IR 행사 같은데 뭐 참여를 하기도 한데요. 네. 요새는 뭐 산업은행이나 정부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그 기업 대표님들 피칭하는 거 보고 나서 또 따로 이렇게 면담하는 또 공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곳에서 또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같은 이제 투자 중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 피로 뭐 2에서 3% 정도 이렇게 좀 수수료가 수치가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콜드콜이 있습니다. 콜드콜은 보통 인터넷 뉴스 같은 것으로 이제 기업을 찾아보다가 좋은 기업이다 싶으면 이제 뭐 크레탑이나 키스라인 같은 곳에서 기업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네.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힘든 방법이지만 콜드콜의 장점은 아직 한 번도 투자를 받아보지 않은 숨어 있는 그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투자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보통 전화를 하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재무팀에 이제 막내 사원이 받는데 네. 막내 사원이 이제 딱 전화를 받으면 사기꾼인가? 뭐 바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걸 뚫고 이제 이사님이랑 통화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어려울 것 관문입니다.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콜드콜 같은 경우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언급해주신 이 콜드콜 경우 갑자기 좀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딱 급하게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뭔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네. 홈페이지를 만들죠. 네.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맨 하단 부분에 대표 전화라고 070 뭐뭐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드폰 번호 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070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대표 번호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비서실로 연결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팀에 있는 그 막내 직원의 옆자리에 있는 네, 바로 옆에 말씀해주신 이제, 대로. 네, 네. 이렇게 이제 전화기를 두고 이제 받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한 95%는 이제 이상한 전화가 오죠. 네. 그렇지만 이제 숨어 있는 이제 1%의 전화가 왔을 때 그거를 센스 있게 임원분들에게 딱 잘 돌려서 이제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끼리는 이제 그 1차 수문장을 뚫기 위한 네. 그 대화 노하우를 서로 또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뚫어야 이제 투자든 뭐든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이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또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이제 전문 엔젤 투자자나 네.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비상장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개인분들이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이제 뭐 오픈된 사이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뭐 편의점을 이제 갔다. 네. 근데 신상품이 나왔어요. 새로운 과자. 예전에 뭐 허니버터 칩 같은 거죠. 네. 그런 칩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해줬더니 정말 너무 맛있어. 난 너무 이게 좋아.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거 만든 회사가 어디지? 라고 그쵸. 하면 네. 이미 대기업입니다. 보통 제조회사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납품하는 이제 원재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다른 회사들을 아름아름 해보면 연구를 하는 거죠, 본인이. 네. 뭐 연구를 하면 그런 숨어 있는 이제 회사들이 나와요. 이렇게 크지 않고 한 네. 중소기업 수준의 이런 납품 업체들이 나오는데 네. 이 업체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이제 뭐 갑자기 설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든지 네. 뭐 고용이 늘어났다든지 매출이 과거 실적 대비 뭐 2배가 늘어났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기업이고 투자했을 때 본인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정책 트렌드도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특정한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대표님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좀 성실성과 역량만 있다면 그 엄청난 뭐 천재적인 역량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한 성장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최근 ESG가 대단히 강조가 네, 됨에 많이 따라 강조되죠. 네, 그래서 그린 시스템과 같이 뭐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뭐 리벨리온과 같이 뭐 AI 반도체 기업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 또 뭐 이노보틀이라는 회사처럼 네. 좀 인체에 무해한 화장품 용기를 좀 제조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또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서 기업에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거는 뭐 자기들이 어디에 뭐 납품 계약 체결돼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또 그럴 때 대표님들한테 이제 또 투자자는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혹시나 뭐 그쪽 뭐 납품처 담당자 뭐 연락처 알려줄 수 있냐라고 하면 뭐 그게 이제 비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좀 대표님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죠. 그래야 이제 투자가 더 잘 네. 들어오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검증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회계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좀 내 스스로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비상장 투자 뭐 방법 그리고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이런 좀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좀 주변에 좋은 기업이 있는지 저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